수업 방식이 훨씬 가치 있음을 느낄 거야. 특히 비문학에서요, 독서에서. 근데 일단 대비는 해야 되고, 문학에서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엮어가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기를 볼게요. 소설 속의 서사는 인과를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즉, 인과가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인과가 역시 개연성을 만들어내요. 자, 근데 저 따라오세요. 개연성이라는 용어는 독서 문학에서 달리 쓰입니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용어와 국어에서 얘기하는 용어가 달라. 수학에서 얘 뭐라고 읽죠? A는 B다라고 읽잖아. 그러면 수학에서의 주어는 서술어다라는 구조는요, 주어 요소와 서술어 요소가 논리적 동침을 의미해. 근데 내 마음은 호수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맥락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필연성은 뭐냐면 확률 0% 또는 100%야. 무조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는 거야. 무조건이야. 개연성은 확률이 존재하는 건데 필연성이 아닌 거야. 이거 독서에서 몇 번이나 설명드렸고 혹시 오름 필기 하시라고. 자, 근데 문학에서 개연성은 약간 맥락이 달라요. 문학에서 개연성은 논리를 부여한다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나 기안팔사 되게 좋아요. 기안팔사 작품들을 보면은 약간 개연성 또는 떡밥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벌집 막내아들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이거 원작 소설 찾아보다가 너무 현타가지고 원작 소설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진짜 그 소재를 잘 살려 쓴 것 같아요. 이게 시리즈가 있어. 재벌집 막내아들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있는데, 아무튼 원작 소설은 좀 유치해요. 내 기준이야. 진짜 좀 유치해. 근데 이게 진짜 드라마를 잘 만든 것 같은데, 드라마 마지막 부분이 너무 이제 개연성 없다, 너무 속도감이 빠르다, 뭐 이런 비판을 받았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은 사람도 있었겠으나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굳이 그게 맞겠어? 그러니까 뭔가 못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학적 용어로 그거를 비논리적이다, 비하기 심하다, 떡밥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과 논리적 도구를 갖췄다, 개연성이 있다가 대척점에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럴듯하다,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우리 이미 배웠죠. 고전소설의 문학사적 한계는 뭐냐면 개연성 확보가 힘들었고, 왜 그러냐? 뜬금없이 초월적 존재들이 들어와서 다 해결해버려. 뭐야? 현실적이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선행 연구에 대한 반박 논문을 재해석한 거야. 근데 저렇게 보기 수준이 아니라 이걸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9월이나 수능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게 대표적으로 인터스텔라예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 이랬던 것 같아. 1950년대 지구가 막 진짜 망하기 직전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해결하려고 우주선 타고 나갔어. 그래서 블랙홀로 들어갔고, 이게 블랙홀은 아시다시피 차원이 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과거나 현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과거에 있는 딸 방에서 우주로 가겠다고 딸을 설득하는 자기 자신한테 스테이라고 하면서 벽을 꽝꽝 쳐가지고 책을 떨궈요. 모스부호로. 다 해버렸네, 스포를. 아무튼 그럼 봐봐.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던 딸내미와 아빠, 특히 딸내미가 보면 이거는 초열적 존재의 개입이죠. 그러니까 아빠는 안 믿는 거야. 딸내미는 그걸 귀신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아빠는 헛소리 하지 마가 된 거고, 딸내미는 아빠 진짜라고 가지 마라고 그랬다고. 그럼 봐. 이걸 초월적 존재의 개입이었으나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실제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의식일 뿐이지 실제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거든. 현대과학에서는. 이해됐어? 여기까지 뚫고 올 가능성이 커요. 제가 논문 주제 던져드린 거야, 이거는. 아마 이걸 주제로 논문 쓰시는 교수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봐. 그 얘기야. 자, 개념적으로 볼게. 개연성이라는 것과 동의어는 인과적이다. 사건이 말이 되게끔 연쇄적이다. 특정 상황을 나타나는 방식이 또는 우리의 인물 성격 변화나 표현 방식이 자연스럽고 그럴듯하다. 좀 더 엄밀하게 죄송해요. 개연성이 있다는 자연스럽고 그럴듯하다야. 뭐가? 사건이. 뭐가? 인물이. 뭐가? 사건 전개나 어떤 사물의 것들이. 또는 뭐라고? 까닭이 분명히 있다. 이게 개연성 인과랑 동의어들이야. 이 녹색이 동의어들이야. 자, 그럼 봐봐. 선행 연구에서는 고전소설의 문학사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근거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그것을 근거로 고전소설의 문학사적 가치가 일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도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선행 연구에 대한 반박이죠. 자, 왜 그런 거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명이라는 것은 오히려 개연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개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반박 근거 잡았고, 천명이 오히려 개연성 부여다. 왜? 옛날 사람들 그걸 믿었으니까. 즉 우리 눈에 봤을 때 하느님의 존재가 비현실적인 것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지, 그 시절 사람들은 그걸 더 논리적으로 믿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예요. 이게 구조주의라는 학문과도 관련이 되는데, 상대주의라는 학문과도 관련이 있는데, 잘 들어. 우리가 현대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조선시대에 있었던 계급제도와
조선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제도들이 현대에서 보니까 비판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쁠 게 없었을 수도 있어. 이건 좀 납득하기 힘들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옛날 기출들 잠깐 볼게. 기출들 중에 우리 저번 주에 풀었던 지문이야. 자,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있어요. 자, 이거를 중세적 관점에서 보잖아. 절대 신에 다가갈 수 없는 게 인간인데 통치자는 신에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설정을 했죠. 즉 그러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거죠. 하지만 근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평등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역시 비판도 받았지만은 중세적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진보적인 관점이 됐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할 때는요. 그 정보가 속해 있던 맥락, 그 정보가 속해 있던 상황들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관점인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오히려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 초월적 존재라는 게 설득력이 높았다는 거죠. 이해됐어? 왜 그랬는지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거야. 조선시대 태어났어 봐. 우리 아버지 농부면 너희 뭐 지을 거야? 농사 짓겠지. 우리 할아버지 농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어. 나는 학원 강사잖아. 우리 누나는 의사잖아. 봐봐. 지금 세대는 부모 세대랑 완전 다른 시대를 살아.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질 운명이 없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대대로 물려받으며 살잖아. 그러니까 운명 수용적이고 어떤 절대적 존재가 그 규칙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다고 믿을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계급사회의 특징인데요. 일본도 고유 종교가 되게 발달되어 있고 태국 같은 데도 되게 고유 종교가 발달되어 있어. 태국은 이제 불교 중심의 국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신사 같은 걸로 모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걔네들은 사회 자체가 되게 계급적 사회고 어떤 종교적 가치관이라든지 뭔가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갖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 그래서 일본 여행 가보면 알겠지만 진짜 곳곳에 신사가 다 있고 신사 이렇게 관광 가고 오시면 맨날 걔네들 정계 뽑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심지어 태국 가봐. 사와디캅이야 이게. 사와디캅. 자, 사와디캅. 자, 인사부터가 그냥 합장이야. 이해됐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계속 볼게. 천상세계와 영궁세계를 넘나들면서 환상세계를 그려내는 심청가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연성을 얻고 있다. 자, 무슨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런 초월적 존재의 개입이 오히려 옛날 사람들한테는 개연성을 부여했다. 그럴듯하네.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요? 천명이라든지 환상세계, 용궁 같은 것들이 오히려 개연성의 장치가 되니까 그런 걸 찾아보자. 이런 문제 설계였던 거고 굉장히 저는 탐신합니다. 이런 느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시도를 잘 못했다고 수능에서 이런 시도 해봐. 문제를 이렇게 내면 어떡하냐 아주 그냥 50만 수험생이 다 아주 그냥 시어머니 되셔가지고 잔소리 다. 야, 수능 끝나잖아.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 봐. 진짜 40만 개쯤 달려요. 그래가지고 아니 듣기 평가할 때 뭐 어떻게 됐네 저쪽에 됐네 옆에가 뭐 소리를 쳤네 뭐 다리를 떠는데 평가원 선생님들이 뭐 통제를 안 하셨네 뭐 말이 많아. 물론 이제 억울함도 진짜 있어. 진짜 억울한 것도 있는데 거의 평가원 사이트 가면은 와 거의 광고 달면요 거의 몇 억 벌 것 같아. 평가원 사이트에 저 광고 팔고 싶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댓글들이 달려. 갑자기 이 왜 하고 있지?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찾아보라는 거고 이 얘기구나.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죠. 야 나 좀 심령 좀 내고 싶고 그런데 이참에 차라리 잘 됐다 야 막 이러면서 이제 평가원 교수님들께서 너무 전형적인 유형들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유형들 가지고 예술적 시도를 겁나 좀 신나서 하시지 않을까. 힘든 건 니네만 힘들지 뭐.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똑같이 힘들어요. 자 그럼 봐봐. 옥황상제 엄형이 있었대. 그래서 용궁으로 모셨대. 그럼 봐봐. 다 초월이잖아. 맞죠? 사회 용왕이 심청을 구했대. 그럼 봐봐. 심청만 현실 존재고 여기다 초월적 존재, 여기다 초월적 존재잖아. 환상적이고 초월적 세계. 맞죠? 이 세상 음식이 아니라고 한 것도 초월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개연성이었지. 그 다음에 용왕님의 징험이다. 그 시절에는. 맞죠? 왜? 기후도 자연천. 하늘의 의도였으니까. 인당수에 당도한 남경 같은 선인들이 나문제를 여는 사건은 이후 꽃 한 송이를 건지는 행동으로 이어져. 자, 선인, 신선들. 귀신이야, 귀신. 초월적 존재들. 선인들과 심청이 다시 대면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환생, 그리고 명분, 그리고 개연성이죠. 이거 잠깐 확인 좀 해보고 5번 선지. 송천자께서 황후 붕어하신 후 간택을 아냐고 있다. 그 시기에 심소저가 꽃봉오리에 등장하는 사건은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있고 잘 모르겠어. 저는 그걸 사원 좀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잘 들어. 문제를 풀 수는 없어. 지문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근데 보기는 이런 해석을 갖는다는 거고요. 자, 2번도 볼게. 자,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예술의 내용 플러스 형식이죠. 자, 그럼 봐. 장면의 극대화란 기법은 뭐냐면 잘 들어. 일관성 또는 응집성인데
이거 그냥 번역은 코헤런스 코이전이라는 용어였고 논문 쓰는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많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건 내실 건 아니고 전공자들 고민이고 잘 들어. 플롯이란 건 바꿔 얘기하면 구성이야.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요. 얘는 정보의 논리 구조야. 즉 정보의 논리 구조가 일관성이냐 응집성이 있는데 잘 들어. 정보의 논리 구조가 일관성 있다.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제에 맞아 떨어진다야. 응집성은 뭐냐면 정보 관계가 논리적이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비문학이 다 배운 거야. 별 내용 없어. 자, 그럼 봐. 장면을 극대화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원래대로라면 주제에 맞게끔 정보 관계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 벗어나게 하겠다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예측한 정보가 아닌 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 하고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형적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을 장면에 극대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형적 표현을 쓰지 않음으로써 장면을 극대화시킨다. 강조한다. 자, 이거 올해 6편과 엮어보면 이게 34번 보기죠. 기억나니? 야, 봄을 차라리 지옥이라고 해버리자. 맞죠? 관습적 표현에서 벗어나자. 이해됐어? 이게 EBS에서는 장면의 극대화라고 쓰인 거야. 계속 본다. 대체로 인물의 행위를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다양한 소재로 장황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된대요. 자, 그 구체적인 방식은 자세한 묘사 또는 나열이래요. 반복, 대꾸, 비교, 대조 등이 쓰이고 생동감 부여하고 음악성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사람들이 주목 강조됐으니까 몰입도가 높아질 것이고 자, 그러면 이런 형식은 구체적으로 뭘 갖다 쓰겠다? 엇몰이 장단 또는 중중몰이 장단 같은 걸 쓰겠대요. 됐니? 비교적 빠른 걸 쓰겠대. 특히 초월적 세계에서는 엇몰이 장단을 쓴다는 거야. 내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야. 됐어요? 자, 결국에는 뭐야? 판소리 개념 적용해보라는 거고 개연성에 대해서 고전소설의 개연성이 없다는 통념을 반박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대비로 쉘을 외우면 작살나는 겁니다. 갑시다. 자, 옥황상제께서 사회 용왕을 불러 명일 출천대요 심청이가 인강수에 빠질 테니 수고노 고이 모시라는 엄명이 지엄하시니 자, 안일이 뭐라고? 서술자가 서술하는 부분이야. 옥황상제라는 인물, 사회용왕이라는 인물, 출천대효라는 건 심청의 성격,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질 것이라는 사건, 너도 이어서 해라라는 역시 사건의 연세를 예시한 거죠. 그럼 봐봐. 지문에 나온 대로, 보기에 나온 대로 초월적 존재죠. 초월적 존재죠.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는데 초월적 존재를 오히려 개연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 옥황상제 사회용왕 이렇게 언명 자체들이 전부 다 개연성을 높이는 장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사회용왕의 명을 듣고 백옥 교자를 등대하여 그 시를 과연 기다릴째 옥 같은 낭자가 호연히 무례를 들거늘 교자 위에 앉히는 용궁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럼 결국에는 이 언명 내용이 그대로 일어난 거죠 지금. 자, 이제 그럼 봐봐. 장소는요 인당수에서 용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왜 장소를 세팅했냐? 밑줄 들어가 있으니까야. 됐죠? 계속해서 볼게. 이제 엇몰이 장단이야. 그럼 봐야 되나? 아까 배웠었지. 용궁이란 건 어떤 존재야? 보기에 나왔지. 초월적 장소잖아. 그럼 초월적 장소는 뭘 쓰겠다? 엇몰이 장단을 써가지고 초월 세계를 묘사함을 표현해주겠다. CG로 보여준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이게 꿈이 현실처럼 보여줄 수 있겠지만 꿈을 꿈 같게 보여주는 의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헷갈리니까 공연하는 사람이 엇머리 장단을 씀으로써 야, 여기는 이제 초월적 세계 얘기야? 용궁 얘기야? 용궁 얘기라는 느낌을 좀 받아봐?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이제 창이 나오고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천상선관 선녀들이 심랑자를 보라 하고 초월적 존재죠. 초월적 존재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뭘 높인다? 개연성을 높이는 거죠. 태을진 학을 타고 안기생 난을 타고 적송자 구름 타고 뭔진 모르겠어. 근데 지금 어떤 전개 방식을 쓰고 있니? 나열. 왜 내가 읽었니? 보기 때문에. 초월 세계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아까 보기에 나열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런 게 돼 있는 거잖아. B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열. 근데 굳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고 정보가 너무 많고 요즘 쓰이는 표현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가 있을까? 요즘 내가 되게 좋아하는 리무진. 들리냐? 이 느낌이라고.
우린 이걸 영상으로 보죠. 이걸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비오, 그 다음에 민호, 그 다음에 관객들, 옆에서 보고 있는 애들, 여유 있어 이러면서 봐, 하나씩 나열한 거라니까. 저걸 글로 묘사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느낌이에요. 이해됐어? 니네한테 유튜브를 틀어줄 수는 없잖아, 수능 날. 그러니까 글로 읽고 처리하라고 준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런 장면을 상상을 했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보기 근거해서 처리했으니까 됐어. 됐니? 야, 굳이 여기서 아니 진짜 이거 그냥, 야 이번에 오늘 뭐 워터밤 갔는데 말이야, 뭐 3시부터 뭐 했고 4시부터 뭐 했고 5시부터 뭐 했고, 자 우리 내년에 워터밤 갈 거예요. 저 무조건 휴강하고 갈 겁니다. 저는 무조건 갈 거야. 내년 갈 거야. 야 내가 나이 60 먹고 갈 수 있지. 존나 멋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제 나이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왜? 라떼는 없었어, 워터밤 같은 게. 몰라, 목탕 가가지고 대중목욕탕에 서로 이제 무총 쏘고 놀 수 있었겠지. 근데 너무 가고 싶어. 아니면 태국에 뭐 송크란 축제라고 있어요. 물총 쏘는 축제. 워터밤 갑시다 여러분. 오케이? 내년에는. 어쨌든 워터밤을 갔는데 말이야, 뭐 사람은 예를 들면 누구는 뭐 이런 권총 가지고 쏘고 있고, 뭐 누구는 저런 권총 가지고 쏘고 있고, 그냥 그런 나열 전개 묘사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쭉 읽어볼게요. 여기도 봐봐, 계속 묘사야. 그 뭔 얘기하고 싶은 건데? 봐, 굵은 글씨 봐. 뭐라고 되어 있어? 이세상 음식이 아니로다. 오케이. 초월계로서 뭐 했다? 개연성 확보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기 또 나와 있기도 하고, 뭐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럼 봐, 지금 안일에 나왔던 내용이 엄머리에서 상술 묘사가 되고 있는 거잖아. 초월계의 장면이. 별거 없다고. 그래서 이게 상술 묘사되고 있구나. 실현이 됐구나. 됐습니까? 요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몰이. 그럼 이제 무거워진 거야, 이제. 그럼 봐봐. 여기는 왜 엄머리로 좀 빠른 걸 갔을까? 그래, 나열도 해야 되고, 기분도 나야 되고. 예를 들면 봐봐. 이게 진짜 비트가 빨라요. 예를 들면, 싸이. 나 너무 좋아서 그래, 진짜. 싸이 너무 좋아. 싸이. 야, 고려대 입실렌티. 고려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이제 코너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야 신이 나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근데 봐. 그러면 뭔가 스토리텔링 힘들어져. 그러니까 다시 중몰이 와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인도 영화 보면 갑자기 춤추고 있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리고 봐봐. 여러분 콘서트 가잖아. 싸이 콘서트도 약간 이런 게 있어. 저렇게 막 비트 막 쪼개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예술이야라든지 또는 뭐 아버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약간 되게 템포가 느려져요. 왜? 야, 계속 템포 빠르게 하면 이미 사람들 탈진 나서 죽어. 그러니까 잠깐 올렸다가 쉬었다가 약간 이런 완급 조절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완급 조절 하고 있는 거야. 알겠냐? 조선시대 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선시대 싸이 공연을 우리는 글로 보고 있다. 샵3로 갈게. 자, 이제 좀 그러면 템포는 내려왔어. 그때 옥강상제께서 사회 용왕을 불려서 하교를 내리시고 심청이 방년에 들어가니 인당수로 환송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런데 이런 초월계 존재의 개입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개연성 높이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꽃봉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게 뭐야? 그래, 이게 이 초월계 개입 같은 게 전부 다 뭐라고? 개연성을 부여했다고. 왜? 바람이 분들 흘러가며 비가 온들 요동하니 오색채운이 어리어 주야로 흥덩흥덩 떠있을째 낭경 같던 선인들은 억신만근 퇴를 내어 고객으로 돌아간다. 잘 봐봐. 이게 곡으로 돌아간다. 잠깐 봐봐. 밑줄이 있으니까 잠깐 처리해 볼게요. 오색채운이 뭐야? 오색 빛깔의 구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초월적이고 신비감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남경에 갔던 선인들은 돌아와서, 그래서 어떻게 했대? 돌아왔고, 자, 재물을 장만하여 심소저의 혼을, 죽었으니까 혼을 불러서 남원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어떻게 됐어? 갑자기 계속 볼게요. 당산에 백발 붙이는 가문눈을 뜨라 하고 생주고 하였으니 가련하고 불쌍한 것 심소주의 넋이구나라고 하면서 심청이의 가련함을 위로하는 제사 같은 걸 지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심청의 가련함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 자, 안일이 눈물 짓고 한 곳에 바라보는 난데없이 꽃 한 송이가 보이는데, 그럼 이 꽃 한 송이가 지금 여기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 꽃봉, 징엉. 그러면서 이런 끝에 갑자기 왔고, 그래서 봤더니 갑자기 놀랬고 마침 천자께서 황후 붕화주 감태기를 아니하시니 화초를 심어 곽새를 길들일째. 다시 볼게요. 꽃 한 송이가 왔고 선인들이 개의 여겼어. 꽃을 갖고 왔어. 근데 향기도 좋고 막 그래. 그리고 옥에 들어와서 재물을 다 분배할 때 도사공은 재물을 마다하고 차라리 꽃을 달라고 해서 꽃을 가져왔어. 그리고 꽃을 심었어요. 근데 마침 송천작에서 황후가 죽어서 새로운 황후를 구해야 돼. 그럴 때 중중몰이 이제 좀 빨라졌어요. 자, 화초도 많고 많아, 뭐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어떤 꽃이 온 거야? 이 꽃 한 송이가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꽃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낭경 같은 선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인당수 건진 꽃을 황제전으로 진상하니
그럼 봐. 이제. 심청이를 인당수로 환송했죠. 청이를 인당수로 환송했죠. 그 꽃봉우리 속에 심청이가 들어가 있지. 그 꽃봉우리가 결국 누구한테 간 거야? 황제전으로 진상이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황제 앞에서 심청이가 있던 꽃봉우리가 꽃으로 이렇게 튀우면서 심청이 나타나고 심청이 황후가 되는 그 장면인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꽃이 참 예뻐. 꽃이 참 예뻐. 꽃이 참 예뻐. 그러다 어떻게 됐어? 천자님이 황제가 배회하실 때 다리 밟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꽃봉우리에 사람이 있고 그게 누구였어요? 첩은 본시 남의 용왕 시녀인데 황제의 명을 받잡고 해상으로 떠왔대요. 잠깐 볼게 다시. 꽃 같은 한 소주가 문 밖으로 나오려다 다시 움츠러들었어요. 뭐 사람이 있었는데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들어가서 꽃봉우리 열고 봤더니 한 소저가 있어. 양계 시녀가 시일했대. 그러니까 봐. 여기 심청이가 있고 옆에 시녀가 있고 이게 지금 꽃봉우리 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임금님이 뭐야 라면서 들어갔던 거겠죠. 그럼 봐봐. 심청이는 그래도 이제 황후가 될 사람이니까 직접 나서지는 않고 시녀가 직접 황제한테 나서서 대답을 하는 것 같다. 천자가 계히 여기서 별궁 시녀로 꽃을 운전하여 내궁의 모신의 묘당에 물으시니 문무제신이 주달하되 황후 승하하심을 상천히 아셨고 인연을 보냈습니다. 라고 옆에서 이 시녀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황후로 봉하라는 존재는 누구예요? 심청이죠. 그게 심청이죠. 됐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라고 이제.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서 봐야 알겠지. 이게 다 고대생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가서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수능 지문으로 본 거야.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일관식혁 태기를 하여 꽃봉 속의 심청이를 황후로 봉했고 당연히 이제 황후가 새로 생겼으니까 국가 경사겠죠. 만조 제신들은 산호만세 부르고 억조창생 만인들 격양가를 일삼을째 심황후 황후가 됐어. 심청에서 황후가 됐어. 그래서 황후가 들어오자마자 풍년이 들었고 요순천지 태평성대가 됐고 아주 국가의 구군이 떡상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됐죠. 이제 하지만 여전히 누구 생각이야? 부친 걱정이죠. 신봉사니까. 그래서 봐 이제. 자, 아버지 걱정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 걱정이니까 슬픈, 좀 느린 그런 진양조를 썼을 것이고. 됐습니까? 그러면서 추월은 만정하고 뭐 등등등등 되게 슬픈 분위기를 만들어놨고 싱황후 기가 막혀요. 기러가 너 어디로 가냐? 편지 좀 전해주면 어떻겠냐? 편지를 쓰려 할 때 앉아 쓰고 눈물 짓고 한숨 왜? 아버지 생각하니까 편지를 써. 기러기가 가니까 기러기한테 편지를 전해주렴 하고 싶었지만 기러기야 편지를 전해주렴 글씨를 한 글자 두 글자 쓸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얘기잖아 지금. 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편지 전해줄 기러기는 또 없고 당연히 그러면 편지를 또 정해줄 수가 없으니까 기가 막히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춘향전을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냈을 뿐인 거고. 자, 그럼 이제 문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1번. 자, 기억. 인당수역. 자, 공간적 배경. 자, 봐봐. 정보가 불충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인들이 누군지 몰랐겠는데 저는 보니까 이건 것 같아. 심청이한테 공양미 300석 바쳐라 또는 공양미 300석을 마련해주고 제사를 지낸 그 사람들 같거든요.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왜 정보가 좀 불충분해. 외우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심청에게 있어. 맞죠? 지금 용궁을 들어가는 길목이면 선시로 돌아왔다.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 자, 심청이는 일단 배를 타고 인당수에 갔죠. 인당수 퐁당해가지고 용궁으로 갔죠. 다시 인당수로 나왔죠. 그래서 황궁으로 갔죠. 그럼 봐. 용궁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면서 동시에 현세로 올라오는 통로이기도 하죠. 인당수는. 됐습니까? 이렇게 공간적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1번 선지 괜찮게 보였고 2번 선지 니은 오색채운. 자, 오색채운은 뭐였냐면 그렇죠. 오색 초월적인 현상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꽃봉울에 관련해서 환상적이고 낭만적이다. 동의어죠. 여기서는. 디귿 도사공은 재물을 마다하고 꽃을 차지했다. 자, 그럼 봐. 뱃사람 맞죠? 사공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을 나눌 때 야, 그냥 다 필요 없고 꽃을 줘. 꽃의 가치가 더 높다고 봤죠. 근데 이 사람의 꽃의 가치를 알아본 건 아니잖아. 맞죠? 자신도 모르게 역할을 한 거죠. 그냥 달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죠. 그 안에 심청이가 있는 건 몰랐지. 상황 보시면 잡혔을 거고. 자, 리을 봅시다. 격양가. 지금 리을 격양가는 뭐야? 심청이가 황후가 되고 나서 국가가 다 좋아졌잖아. 그때 되게 태평성대를 경축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됐니? 마지막 5번 선지 봅시다.
외기러기. 자, 외기러기가 어떤 역할이야? 자, 이렇게 황궁에 심청이가 있어. 근데 심청이는 자나깨나 누구 걱정이야? 아버지 걱정이야. 근데 아버지한테 소식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기러기한테 소식을 전해주려면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기러기는 어떤 역할을 한다? 매개체 역할을 한다잖아. 자, 그럼 매개체 역할 이렇게 설계한 건 맞죠. 하지만은 다시 봐봐. 매개체 기능을 해? 못한다니까. 기러기는 간데 없어요. 됐지? 그러니까 매개체 역할을 했지만은 역할은 있으나 기능은 못했죠. 활용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기능이 안 된 거니까. 정답 5번 끝이라고. 됐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조 처리 느낌으로 보시라고. 왜? 일치는 할 수 있으니까. 되셨죠?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번) 선지. A와 B는 인물의 행동을 드러낸 서술어를 활용하여, 자, A와 B 다시 봅시다. 자, 엄몰이 장단이고요. 뭔가 나열되고 있죠. 인물의 행동을 드러내는 서술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역동적으로 드러낸다. 확인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것도 봐봐. 개념어잖아. 그럼 뭘 봐야 돼? 서술어. 맞죠? 그리고 봐봐. 자, 뭔가 반복되거나 하면은 또 역동적인지는 봐야 될 거고, 힘이 있고 움직임이 있는지는. C는 해당 공간에 있는 소재와 관련된 상황이나 일을 언급하여 공간적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C를 한번 보자. 얘는 심청이가 있던 그 꽃이 있던 공간에 대한 묘사잖아. 자, 그럼 봐, 이제. 두 개의 성격을 이렇게 분류한 것 같다. A, B는요. A, B는 잔치 장면이고, B는 꽃이 있는 곳의 장면이죠. 그럼 각각의 역할인데, 잔치 장면이니까 당연히 역동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이고, 꽃이 있으니까 당연히 소재와 관련된 상황이나 일화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2번 선지. A, B가 대상의 상황에 대한 편집자적 논평이다. C는 해당 공간에 들어간 인물들이 느끼는 심리나 정서다. 자, 근데 봐, 내가 항상 얘기했지. 뭘 잡아라고? 인물들의 심리 정서 있으면 읽으라고. 그런데 C가 심청이가 들어가 있는 그 꽃이 놓여 있는 화원에 대한 묘사의 역할을 하지. 즉, 공간 묘사지. 인물 묘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는 확인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좀 이따 들어가 보고요. 3번 선지. A와 C 모두 첫 부분에서 사설을 느노코자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언급을 했다.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4번. 장면이 극대화하다. 왜? 아하. 자, 보기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나열만으로도 장면이 극대화가 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지금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인물들이 소리를 냈다. 반면에 사물들이 열거가 되었다. 자, 이 인물들 뭐라고요? 초월적 존재들이죠. 사물들 뭐라고? 꽃이죠. 자, 그리고 인물들, 그래서 초월적 세계니까 엄몰이 장단. 여기는 현실 세계니까 중중무리 장단. 5번 선지. B는 A, C와 달리 다채로운 의성어 활용했다. 분위기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성어가 있는지 없는지, B만 그런지. 자, 그래서 저는 일단 2번하고 5번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해. 그래서 A로 올게. A, B로 올게.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 있는지 볼게요. 조금 애매해. 왜? 이상하다 이런 건 편집자적 논평 같기도 하거든. 맞죠? 이런 것도 편집자적 논평 같긴 하거든. 그러면 지금 A, B는 전부 다 편집자적 논평 아니야? 로다 이런 거 편집자적 논평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대상이나 상황이나 편집자적 논평. 그 다음에 C는요. 근데 봐, 이 C는 정확히 뭐가 없어? 그렇죠, 맞네. 즉 로다라는 걸 보면은 편집자적 논평은 있어. 서술어 로다. 왜? 로다라는 거는 감정이 들어간 어미고, 그러면 편집자의 감정이고, 얘는 맞아. 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 심리정서 묘사가 없죠. 그럼 정답은 2번이네. 됐니? 다만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얘는 5번 선지도 볼게. 자, B가 의성어, A, C의 의성어 없는지 볼게. 자, B의 의성어 찾아볼게요. 그러네. 풍악. 얘는 악이니까 청각적 심상이고, 따라서 뭐뭐꿍 이러는 거 보면은 의성어 있죠. 됐니? 그런데 A는 의성어가 보이는 건 아니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도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는 없어. 나열은 있지.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A와 C는 향기. 그러니까 후각적 심상은 보여요. 정리하면은 차이점인데, 자, B는 청각적 심상 중심이고 A와 C는 시각 플러스 후각도 보여. 그래서 약간 이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한 부분은 보입니다. 정답은 2번 설계였던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내용일치로 여기는 풀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어쨌든 얘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 해석, 재구성돼서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3번. A에서 편지의 서사적 기능이요. 자, 그럼 봐. 지금 A에서 편지는 뭐야? 춘향이가 심청이. 우리 심청이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 그런데 또 어떤 게 있어? 좌절되죠. 전달을 못했으니까. 됐어? 그럼 봐, 지금 이거는 심청의 마음 이야기인 거잖아. 외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이죠. 됐니? 그럼 봐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한마디로 뭡니까? 효죠. 이해됐어? 그리고 뭔가 노력하니까 의지적이죠. 그럼 봐. 심청이란 인물의 성격은 그 시절의 전통적 가치인 효를 지키면서도 의지적 존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공 심리나 성격 드러내서 그 시절의 주제인 효와 의지적 존재를 세팅했다면 정답 2번 설계 끝인 거죠. 이해됐어? 역시나 주제의식 키워드만으로도 정답 확률은 87% 찍었고. 자, 3번 선지. 얘가 틀렸다고 보긴 힘들어요. 왜? 봐. 아버지가 옛날에 눈 머셔가지고 그걸 내가 해결하겠다고 인당수에 내가 뛰어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과거의 사건 때문에 내가 현재 황후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럼 봐. 지금 결국에는 뭐냐? 과거 사건과 현재는 뭐야? 황후가 됐어.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야. 그럼 봐봐. 과거 사건과 현재 일어난 사건의 연결고리 있죠. 뭐 때문이야? 아버지를 향한 효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보면 2번, 3번 틀린 게 아니라니까. 선지 OX로 보면 3번도 맞아요. 그런데 정답 스펙트럼 오랜만에 한번 그려보면 어디 있었던 거야? 이게 100% 정답이라고 치면 2번이 이쯤 있었고 3번이 이쯤 있었던 거지. 알겠어? 4번 선지. 주인공의 처지가 급변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편지가 아니라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라고요. 5번 선지. 주인공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가가 달라진 까닭을 드러내면 새로운 분위기라고 아니라고. 아버지에 대해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다는 욕망의 시도야. 욕망의 표현이야.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 형성, 그래서 아버지를 제의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4, 5번을 봐봐. OX로 보잖아요. 잘 들어. 주인공의 처지 급변했죠. 편지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죠. 비극적은 절대 아니네. 주인공에 대한 인물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황후가 됐으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 얘기를 했으면 새로운 분위기 형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보면은 자꾸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생긴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내용일치로 가지 마시고 뭐로 가자고? 네. 주제 구조 느낌으로 가서 가장 정답은 2번이구나. 약간 이 느낌으로 가주시라고. 의도 파악이 안 돼가지고 잠깐 한 30초 고민을 했었는데 의도 파악이 됐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잘 들어. 이게 지금 평가원 연구 교수님들 또는 출제자들의 연구 논문의 구조인 건데 잘 들어. 전통적 관점은 이거야. 고전은 개연성은 물론이고 필연성도 많이 떨어진다 라고 본 거야. 그래서 논리가 많이 떨어진다고 본 거야. 반면에 현대 문학 작품들은 개연성, 필연성, 논리 모두 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갖췄다고 본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기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관점이죠. 왜 비판을 한 거냐? 자, 고전 시절에는 뭐가 사람들의 사고의 근거다? 초월적 존재를 믿는 거죠. 신의 뜻을 믿는 거죠. 중세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개연성을 부여한다야. 이게 지금 보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는 게 오히려 개연성을 더 부여하는 장치다라고 얘기했어요. 됐니? 자, 그럼 봐. 우리가 현대소설에서 개연성과 필연성을 높이려면 초월적 존재는 개입하면 안 되고요. 현실 세계의 존재들이 개입을 해야 돼. 이해됐니? 그래서 정답이 4번 설계가 된 거야. 무슨 얘기냐? 자,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문항 설계를 이해하면 정답이 툭 하고 보이는데 문항 설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내용일치로 덤비고 나름의 논리를 쓰면 어차피 틀려. 그걸 묻는 게 아니니까. 자, 지금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연성과 필연성은 누가 부여하냐야. 비판이 되는 전통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는 뭐다? 현실적 존재가 개연성을 높인다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초월적 존재가 개연성을 높인다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봐. 추론해보자. 자, 추론해보자. 자, 고전에서 초월적 존재가 개연성을 높여? 그러면 현실적 존재들은 개연성을 높이는 장치야? 오히려 낮추는 장치야? 낮추는 장치겠죠. 이해됐어? 또는 상관없다고 본 거야. 이게 여러분 납득이 잘 안 돼. 왜?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관점이, 이게 여러분의 관점이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편견이라고요. 그럼 이 문제 출제 의도는 뭐야? 편견을 해체해보자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거야. 그럼 오히려 뭐야? 현실적 존재들은 개연성과 상관이 없거나 개연성을 오히려 낮춘다라고 해버리자고요. 일단은 여기 있는 구조 틀대로. 초월적 존재만이 개연성을 높인다고 해버리자고. 일단은. 그럼 봐. 답이 깔끔하게 4번, 5번으로 좁혀질 거라고. 이해됐어? 자, 봐.
자, 일단 보면 알겠지만 초월적 존재 때문에 심청이가 이렇게 됐다. 개연성을 높였다. 초월적 존재 때문에 자연스러움이 생겨난다. 맞죠? 용왕님의 짐원 때문에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됐죠, 다? 자, 그럼 이제 4, 5번이야. 자, 우리의 상식이 잘못 개입되면, 즉 선행연구적 관점이 개입돼봐. 그럼 4번이 필연성이나 개연성이 높은 거야. 왜겠어? 자, 봐. 지금 선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다를 건너야 되는 사람이야. 바다를 건너에 있어서 문제는 뭐야?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문제가 터져요. 배에 사고가 생겨요.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어? 재물을 바치는 거야. 하지만 재물을 바치는 게 또 문제를 가져오죠. 어떤 문제? 심청의 슬픔을 가져오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렇지. 심청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야지. 이해됐어? 자, 그럼 봐라, 여러분. 바다를 건너가면서는 이런 일이 터졌죠. 갔다 오면서는 이런 일이 터졌죠. 이해됐니? 봐. 그럼 봐. 이거는 우리의 선행 연구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 소설의 특성이에요. 현실계의 사건의 인과로서 구성이 되고 있잖아. 이해돼? 다시. 자, 재물을 바쳐야 문제 해결이 돼. 그래서 재물을 바쳤어. 하지만 심청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돌아오면서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자. 위령제를 지내자. 이해됐니? 그러면 이게 현대소설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사건 인가가 설계되었으니 얘는 개연성이 높다라고 누가 주장한다고? 선행연구에서 주장을 했다고. 이해되셨죠? 하지만 출제자는 보기 입장에서 이거를 반박하는 게 출제자 의도잖아. 이게 보기잖아. 오히려 뭐라고? 초월적 존재가 뭘 만든다? 개연성을 만들었다. 운명과 우연이 오히려 개연성을 만든다. 이런 얘기잖아. 됐어? 그래서 반박 논리는 뭐냐? 자, 첫 번째. 운명이 사건을 만든다. 우연이 사건을 만든다. 또 초월적 존재가 사건의 논리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얘네가 필연성을 높인다. 개연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해됐니?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설계가 된 거라고. 아시겠어요? 즉 봐봐. 선인들은 누가 여기서? 저는 선일, 신선이라서 초월적 존재인 줄 알았는데 다시 풀스토리랑 연결져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현실적 존재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선인들. 신선이 아니었어. 선원이었어. 선원. 맞죠? 배 타는 선원들이야. 선원들. 됐니? 누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선생님, 선원들하고 심청이 대면하지 않았잖아요. 자, 대면하지 않았지. 그런데 꽃의 형태로는 대면을 했지.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았다도 맞지만 또는 뭐야? 꽃과는 대면했잖아. 그럼 이건 대면이야? 아니야. 벌써 여기서 애매한 정보의 성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OX로 판정하기 힘든 거야. 왜? 대면하지 않은 건 맞죠. 한편으로 꽃과는, 심청이가 타고 있는 꽃과는 대면했으니까 그럼 그건 대면이 아닌가?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사실은 대면이란 어휘 자체가 진짜 면대면으로 바라보고 인식을 해야 대면인 건지, 아니면 운송수단에 타고 있는 걸 보고 운송수단에 타고 있는 거를 마주하는 것을 대면을 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판단이 여기서는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마침 송천자께서 황후 불공하신 후 간태기를 아니하고 있는 시기에 완전히 우연이죠. 마침 죽었잖아. 마침. 봐봐. 황후가 안 죽었으면 이런 일도 없어. 마침 죽었잖아. 굉장한 우연의 중첩이죠. 누가 죽인 것도 아니잖아. 그런 우연의 상황에 꽃봉오리가 등장했다. 이걸 잘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뭐라 본다고? 너무 이걸 우연성이라고 본다고. 얘를 필연이나 개연성이 떨어지는 걸로 본다고. 하지만 보기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연성이 아니고 이게 필연성 개념성이 높아지는 장치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정답 4번을 설계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될 거예요. 왜 저도 여기서 왜 이걸 4번으로 설계를 했지 한참 고민했어.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뭐야? 논박하는 과정이 잘 들어. 그게 타당하든 그르든 논리 자체는 살아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보기의 논리는 뭐야? 전통적 관점은 현실계의 인과적 사건이 필연성과 개연성을 높인다야. 반박하는 관점은 뭐야? 중세 때는 우연적이고 초월적 존재의 개입이 오히려 개연성을 부여해서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수용을 했다. 야, 그러면 5번 선지처럼 우연적인 장치가 개연성을 높인다. 1, 2, 3번처럼 초월적 존재가 개연성을 높인다. 그게 보기 관점이잖아요. 이해됐니? 그럼 그 보기 관점에 따라 설계된 선지들은 1, 2, 3, 5번 선지인 거야. 남는 정답 선지 4번 선지가 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충돌나요? 4번 선지는 우리의 현대적 관점에서, 현대 문학 감상 관점에서 봤을 때 논리 부여가 된 거지.
초월적 존재나 우연적 사건이 개연성을 부여한 보기 연구의 관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기 연구 관점 아웃이죠. 틀렸다기보다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문항에 대한 4번 선지가 오답인 이유를 정리하자면 이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의도 파악이야.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게 굉장히 킬러 포인트로 출제될 거라서. 잘 들어. 지금 1, 2, 3은요. 초월적 존재가 개연성이나 필연성을 높인다야. 자, 5번은요. 우연적 사건이 개연성이나 필연성을 높인다야. 이건 누구 관점이야? 보기 관점이야. 자, 반면에 우리의 현대문학의 관점, 선행연구, 그리고 우리 학습자의 통념은 어떻게 돼? 우리의 편견은 어떻게 돼? 반대죠. 초월적이고 우연적인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개연성과 필연성을 낮춘다. 반면에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가 개연성과 필연성을 높인다. 자, 그럼 이 관점에 따라서 개연성, 필연성 높아진 게 4번 선지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보기 관점에 따라서 설계된 건 1, 2, 3, 5번 선지. 얘가 개연성 높이는 설계잖아요. 됐니? 그럼 출제 의도로 생각해봐. 얘와 얘가 정보 성격이 다른 거잖아. 그러면 보기 관점에 부합한 건 얘네들이고 부합하지 않은 건 얘죠. 알겠어? 필기하세요. 자, 선생님 여기 좀 10초 정도 잡아주세요. 이미 6평에 지금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년 같으면 그냥 쭉쭉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니네가 어려워하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 하고. 근데 이미 6평에서 그 다음에 이게 가속이 돼버렸어요. 왜? 어쨌든 대통령의 명령이 작년 말에 있었고 그게 올해 6평에 반영이 됐는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한 번 더 푸시 드라이브를 걸었잖아. 그럼 가속이 되면 됐지. 이게 버티긴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잖아. 왜냐면 사실 저도 이게 연구를 하고 수업을 하면 할수록 뭔가 장사나 사교육 강사로서의 본분에 벗어나는 것 같아. 돈 벌어야지. 인기를 끌어야지. 매출을 내야지. 근데 자꾸 내가 강사인지 선생인지 장사를 하는 건지 교사를 하는 건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교육은 장사를 해야 생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 선생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삭도로 선생님 못 모르겠어? 생존 불가해요. 삭도로 선생님 모르는구나 너희는. 솔직히 사교육계에 생존하려면 참선상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 참선상 코스프레는 많아. 참선상 호소인들은 많아. 근데 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어쩌겠어. 세상이 그런데. 내가 야 이런 게 있어. 내가 예를 들면 스님이야. 그런데 수업을 해. 그럼 가능할 것 같아. 내가 예를 들면 수녀님 말고 뭐 있지? 신부님. 내가 신부님이야. 경우에 따라 수녀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수업을 하시면 나는 굉장히 그거는 가능했다고 봐. 근데 결국 현실 세계를 살다 보면 저도 직원들 봉급 줘야 되고요. 먹고 살아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09년 10년에 인간 강사를 처음 시작한 뒤로 나는 강사로서 실패했구나. 이유가 간단해. 제가 처음 인터넷 강의 시작할 때 바보 같은 어떤 신념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교육은 사약이니까 사교육으로 버는 모든 수익 매출이었나? 인강 매출의 전부를 기부를 하겠다. 그렇게 아마 제가 공언을 했을 거야. 실제로 했고. 그럼 어떻게 해? 직원들 봉급 누가 줄 거야?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좀 부자였어요. 왜냐면 제가 어린 나이에 사업을 크게 성공했었거든. 그 여전히 좀 자산은 좀 있어요. 걱정하지는 않아도 돼. 근데 20대 후반 중반에 성공했던 제 모습과 그때 어떤 그 변곡점, 그때 어떤 그 성장 곡선과 지금이 너무 괴리가 커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강사로서, 그러니까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수업을 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솔직히 현실 타임 많이 해요. 내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백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뭐해. 학교 선생님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점수를 1점에서 더 따게 만들어 드려야지. 좀 그런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현실에서 극복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을 그런 극복 불가능한 것까지 인지해내는 데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실패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주의로 가시면 안 됩니다. 현실주의자도 동시에 되셔야지 여러분은 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